폼을 할 때에 섹션을 정렬을 하는데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면 안에 항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세로로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입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고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 그리고 지금 눈으로 보이기에는 얘가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필드가 4개뿐이 없어서 4개만 입력하는 거야 라고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있지만 지금 이게 다 뭡니까? 라벨 인풋 라벨 인풋 라벨 인풋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얘가 8개의 엘리먼트로 보인다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건 분명히 4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8개나 입력해야 돼 라고 느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폼을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다고 얘를 이런 식으로 얼라인을 하는데 이 얼라인 라벨과 인풋을 얼라인 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인필드에서 안쪽으로 아예 넣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몇 개만 입력하는 폼이 돼요? 3개만 입력하는 폼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고요. 라벨을 안쪽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떻다고요? 빠르게 인지하고 얘를 채울 수 있게끔 해준다고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클릭을 하면 라벨이 위로 올라가게끔 하겠다고요. 완료본을 다시 배드릴게요. 완료본을 보면 지금 잘 보십시오. 저게 라벨이지 않습니까? 라벨인데 클릭을 하면 라벨이 위로 올라가고 입력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클릭을 하면 라벨을 올리고 얘를 입력을 하게 해준다고요. 이런 거 굉장히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한테 얘가 빠르게 얘다 뭐다라는 걸 인지시켜주고 이것만 입력하면 돼 라고 해서 간편하네 그럼 내가 회원가입 해주지, 간편하네 그럼 내가 구독 한번 해주지, 이렇게 사용자가 하는 역할을 대수롭지 않게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래야 된다고요. 폼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그래 버리면 안 해요. 뭐 이렇게 내가 이걸 하겠다고 많이 입력해야 돼 라고 해서 안 한다고요. 이거를 작성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예제를 보면 우리는 라벨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HTML을 볼까요? HTML을 보면 라벨 인풋 해서 되어 있고요. 지금 폼 작성할 때 원칙은 반드시 얘들이 쌍으로 이렇게 라벨과 포로 일치가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고? 앞에 있는 라벨을 클릭해도 옆에 있는 이 인풋이 클릭해보면 활성화가 된다고요. 앞에는 라벨을 클릭해도 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건 얘가 뭐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아이디와 포로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완료본처럼 라벨을 클릭해서 위로 올라가게 하려면 라벨이 일단 이 자리에 오게끔 해야 되겠죠. 스타일을 좀 볼게요. 인풋에 가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더가 있는데 완료본에는 보더가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보더를 없앨게요. 인풋에 가서 CSS에 가주십시오. 인풋에 보더가 없고 아래쪽으로만 보더가 있다고요. 인풋에 가서 보더를 없애고요. 보더 바텀을 다시 줄게요. 아래쪽으로만 줍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만 보더가 있게끔 인풋의 스타일을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이렇게 클릭을 하면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돼요. 근데 우리 완료본을 보면 클릭을 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탭 눌러 볼게요. 탭 눌러서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기 보더로 처리를 해서 보더의 색깔을 바꾸면서 당신이 지금 입력하려는 칸은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화면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HTML 차원에서 바깥쪽에 이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하는 그 이쁘지 않은 얘는 없애겠다고요. 인풋에 포커스가 걸렸을 때의 저 선의 스타일을 없애겠다고요. 인풋에 포커스가 걸렸을 때의 아웃라인을 없애겠다고요.
그래서 클릭하면 그냥 깜빡깜빡만 하고 바깥쪽에 파란색의 하이라이트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표시를 해줄 거기 때문에 만약에 표시를 안 해준다라고 하고 저게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애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사용자가 지금 어떤 필드명에 와 있는지 표시해 줄 거는 있어야 된다고요. 탭을 통해서도 당연히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인풋의 포커스의 아웃라인도 없앴고 이제는 인풋의 너비를 주고 글씨 크기도 좀 조절을 할게요. 지금 요게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오게끔 할 겁니다. 인풋에 가볼게요. 자, 이게 위로 올라오게 하겠다고요. 보면 우리가 HTML 짠 이 라벨과 인풋은 둘 다 무슨 요소냐면 풀록 요소입니다. 아니 인라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게 하겠다고요. 이 입력하는 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할 거니까 누구한테 가서 스타일을 잡으면 되냐면 인풋에 가서 네가 이제부터 블록처럼 움직여 라고 하겠습니다. 인풋에 가서 폰트 사이즈 좀 주고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인라인 요소인 걸 블록으로 처리를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끔 합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완료본처럼 되려면 완료본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얘가 라벨이란 말이에요. 라벨이 어디 위에 올라와 있냐면 인풋 위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은 위에 있는 녀석인데 우리 예제에서는 위에 있는데 이게 여기 위에 포개져서 올라와야 된다고요. 포개져서 올라오려면 요 라벨이 인풋 위에 올라오려면 이 라벨의 포지션은 앱솔루트 해야 되고 얘에 가까운 부모 중에서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건 누구한테 잡을 거냐면 인풋의 그룹에다 잡겠다고요. 인풋의 그룹에 가서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잡습니다. 기준을 잡아주시라고요. 인풋의 그룹으로 가서 기준을 잡아주고 라벨을 인풋 위에 겹치게 하기 위해서 라벨한테 가서 라벨한테 일을 시킨 적이 있나? 없네요. 라벨한테 가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처리하겠다고요. 이러면 이렇게 딱 겹치지 않겠습니까? 라벨의 포지션을 앱솔루트 줘서 겹치게 했고 얘 스타일도 좀 잡을게요. 갈라주고요. 레프트 0, 탑 0 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거예요. 왜 정확하게 위치를 잡냐면 얘가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얘처럼 클릭을 했을 때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려면 얘의 탑 값을 우리가 수정하면 되니까 탑 값이 클릭하기 전에도 탑 값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레프트 0, 탑 0 해줬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 글씨가 안 보여요. 오페서티를 0으로 해요. 라벨에 가서 애써 겹쳐 놓고 안 보이게 했다고요. 그러면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는 first name은 저 first name은 뭐예요? 무슨 글씨로 나오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플레이스홀더에 있는 글씨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얘를 클릭을 하면 지금 보면 완료본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누구라고요? 이 first name은 라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라벨은 지금 숨어 있어요. 여기에 오페서티 0으로 하고 겹쳐 있지만 숨어 있다고요. 클릭을 하면 누가 사라진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글씨는 누구라고요? 기존에 있던 first name과 last name은 누구라고요? 플레이스 홀더잖아. 플레이스 홀더로 써 있는 요 first name과 얘는 어디에 있는 글씨가 나오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플레이스 홀더라는 속성의 값이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클릭을 하면 보통 이 플레이스 홀더는 글씨 있으면 사라집니다. 글씨 있으면 사라지지만 지금 예제에서는 언제 사라져야 돼? 내가 클릭하자마자 사라져야 돼요. HTML에 순수하게 되어 있는 HTML 버전에서는 얘가 사라지질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클릭을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jQuery를 이용해서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저 플레이스 홀더의 이 값을 없애야 된다고요. 그래야 얘가 사라질 거라고요. 보통은 글씨를 썰어 사라지는 거지만 얘가 글씨를 쓰지 않고 클릭만 하더라도 사라지게끔 지금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jQuery에 가서 작성을 해볼게요. jQuery에 가서 누구를 클릭하면입니까? 얘가 HTML에서 누군가요? HTML에서 input이에요. 그죠? input은 여기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냥 input을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input을 클릭하면 뭐 하랍니까? 그 클릭한 요소를 this로 받아오고 걔가 가지고 있는 속성명 중에 이 placeholder라는 속성을 없는 빈 값으로 바꾸래요. 누굴 클릭하면? input을 클릭하면 이 last name, first name이라는 placeholder라는 글씨가 없어지도록 하랍니다.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하면 이 placeholder의 값을 바꿔야 된다고요. jQuery에서 요소의 값을 바꾸는 거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만약에 제가 A라고 하고 attr 하고 B라고 했으면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A 요소에 B라는 속성이 있으면 그 속성의 값을 가져와서 어딘가 저장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하겠고요. 값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attr 해서 뭐라고 씁니까? B, C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A 요소에 B라는 속성의 값을 C로 바꾸는 거라고요. 요 두 가지의 사용법, 얘는 값을 가져오는 거, 얘는 값을 바꾸는 거. 우린 지금 값을 바꾸는 게 필요한 거라고요. 값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이렇게 하면 된대요. 써봅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누굴 클릭하는 겁니까? input을 클릭하는 거라고요. input을 클릭하면 할 일 작성해 보겠습니다. input을 클릭하면 할 일, 클릭하면 할 일, 클릭한 그 요소만 바뀌는 거니까 그 요소,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 그 요소는 this로 받아오고 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바꾸겠다고요? attr 해서 얘가 무슨 속성 바꾸겠다고요? placeholder의 속성을 콤마하고 빈값으로 C로 바꾸겠다고요. 언제?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검사 jQuery가 로드가 안 돼 있군요. jQuery 로드 좀 할게요. 지금 $사인이 뭐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쓴 이 문법이 콘솔에 보니까 도대체 얘는 뭐니? 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펜에 jQuery가 로드가 안 돼 있다고요. 세팅에 가서 로드 하시죠. jQuery 로드하고 세이브 할게요. 자, 그럼 jQuery 쓸 준비가 됐죠?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제 사라지고 있다고요. 지금 입력을 하려고, 사용자가 입력을 하려고 여기 오면 여기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 커서가 삼각형으로 나오는 건 우리가 지금 누구 위에다 마우스를 올리는 걸까요? 여기 살짝 벗어나면, 지금 살짝 벗어나면 커서가 다시 짝대기로 바뀌어요. 다시 왼쪽으로 오면 삼각형으로 바뀐다고요. 여기 삼각형 아래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면 짝대기고 왼쪽으로 들어오면 삼각형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삼각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 지금 인풋 위에 마우스를 올린 게 아니란 얘기라고요. 어디에다 지금 마우스를 올린 겁니까? 라벨이라고요. 아까 라벨을 여기다 겹쳐놨잖아. 안 보이는데? 안 보이게 해놨으니까. 아까 라벨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오페서티 0으로만 해야지. 라벨이 지금 저 위치에 있다고요. 라벨이 지금 요 위치에 있다고요. 그래서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 위치에 와서는 마우스 포인터가 삼각형으로 나오고 여기로 가면은 짝대기로 나온다고요.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칸으로.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짝대기로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 위에 마우스를 올려도. 그러려면 얘 자체가, 라벨 자체가 오페서티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여기에 안 보여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디스플레이 난을 걸라는 건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난을 걸어버리면 얘를 클릭했을 때 위로 올라가는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걸 다시 위로 올릴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비저빌리티를 써서 화면에 보이고 안 보이게 하는 속성을 써서 히든으로 건다고요. 그럼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저걸 재빨리 비저블로 바꿔버리고 탑 값을 위로 올리고 오페서티가 1로 바뀌는 걸 작성을 할 거라고요. 마우스 올라오면 이제 어떻습니까? 커서가 짝대기로 나와서 사용자가 아 여기 입력을 할 수 있는 거네 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벨에 가서 비저빌리티에 히든을 건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하면 라벨이 위로 올라가게끔 해야 된대요. 라벨이 위로 올라가게끔. 그러면 라벨이 뭐가 바뀐다고? 탑 값도 바뀌고 오페서티도 바뀌고 비저빌리티 이 값도 바뀌는 게 트랜지션이 걸려야 되니까 트랜지션을 겁니다. 0.5초에 걸쳐서 이 세 개가 다 바뀌어라 라고 할 거라고요. 라벨에 가서 트랜지션을 걸어 주십시오. 라벨에 가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얘가 위로 올라가게끔 하겠다고요. 자, 지금 클릭을 하면 우리가 뭐 해줄 거냐면 인풋에다가 라벨에다가 클래스명을 넣을 거예요. 라벨에다가 클래스명을 뭘 넣을 거냐면 라벨의 탑이라는 클래스명을 넣을 겁니다. 라벨의 탑이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면 얘의 값을 홀랑 바꾸겠다고요. 라벨의 탑이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면 라벨의 탑이라는 게 들어오면 비저빌리티와 탑 값과 오페서티를 바꾸겠다고요. 그대로 3개 카피해 왔어요. 탑 값을 위로 올릴 거고요. 20픽셀. 오페서티를 1로 올릴 거고요. 비저빌리티를 비저블로 해서 보이게 하겠다고요. 라벨의 탑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럼 임시로 얘를 이 라벨의 탑이라는 클래스명을 HTML에서 넣어보자고요. 임시로 넣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라벨에 가서 클래스명을 지금 걸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라벨이 이 자리에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넣어봤어요. 라벨에다가 라벨 탑이라는 클래스명을 넣어봤다고요. 아, 클래스명이 저기에 오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다고요. 됐습니까? 클래스명 다시 뺄 거예요. 클래스명 다시 빼주세요. 저 자리에 있는 건 확인을 했으니까 자, 이제 jQuery에 가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누구한테다가 얘한테다가 누굴 클릭하면 지금 누굴 클릭하면 우리가 할 일 했어요. 인풋을 클릭하면 누구한테다가 지금 우리가 누굴 클릭한다고 얘를 클릭하면 라벨에다가 클래스명 뭘 넣어준다고요? 라벨에 탑이 들어가게끔 작성해 보십니다. 인풋을 클릭하면 요 라벨에다가 클래스명이 뭐가 들어오게끔 라벨의 탑이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게끔 작성해 보십니다. 인풋을 클릭하면 클래스명 라벨이 어디에 여기 이 라벨 요소에 들어오게 해달라고요. 작성해 보시겠습니다. jQuery에서 요소를 선택을 할 때 클릭한 그 녀석이야 디스로 받아오지만 얘 말고 얘 형제를 선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저거에 이 클릭한 요소의 다음 거라고 하면 어떻게? next. 이 클릭한 요소의 이전 요소, 형제들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요소 선택하는 건 PRB. 이 선택한 거에 누구? 형제들 중에 고르는 건 siblings 해서 하고 siblings 중에서도 특정 클래스명을 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클래스명이 뭐 active든 뭐든 들어온다고요.
액티브. 형제들 중에서 액티브가 있는 거 선택하는 방법이고, 자식 요소를 선택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 요소는 find 해서 자식 요소 중에 A 태그를 찾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찾을 수도 있다고요? children 해서 자식 요소 중에 찾는 것도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제가 적는 것들은 다 외워야 되는 거라고요. jQuery 서머리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알아야 됩니까? 얘 말고도 부모도 선택할 수 있어야지. 얘를 클릭한 걸 디스로 받았는데 걔한테다 뭔가 일을 시킬 게 아니라 걔 위에 바로 직속 부모한테만 일을 시키고 싶으면 페어런트가 필요하다고요. 페어런트 중에 뭐 div든 요든 아닌 바로 위에 페어런트는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아셔야 됩니까? 클릭한 거 중에 가까운 부모 중에서 라고 해서 친지 중에 closest라도 있다고요. closest에서 가까운 부모 중에 누구 유해를 찾아서 선택한다 라고 이렇게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한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다양한 요소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럼 지금 케이스에서는 어떤 걸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풋을 클릭한다고요. 얘를 클릭하는데 얘가 아니라 누구한테다가 클래스명을 추가하겠대? 얘를 추가하겠대요. 할 방법이 많죠 이제. 지금 다양한 거 알고 있잖아. 클릭한 거에 바로 이전 요소라고 해서 얘를 쓸 수도 있고, 그죠? 클릭한 거에 부모를 찾고, 클릭한 거에 부모 요소인 div를 찾고 그 div의 자식 요소인 라벨을 찾을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가장 쉬운 건 바로 전 요소라고 해서 얘를 쓰면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이에 다른 요소가 들어와 버리면 이건 못 쓴다고요. 그런데 부모로 갔다가 여기에서 라벨이 어디든 간에 라벨을 선택한다라고 짜면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와도 jQuery를 다시 짤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부모에 갔다가 자식을 찾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부모에 갔다가 자식을 찾는 걸로 할 거라고요. 오케이? 자, 클릭을 하면 봅시다. 클릭을 하면 얘 자체는 this로 받아왔고 얘한테다가 클래스명 라벨 탑을 추가하겠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얘의 부모를 먼저 찾고 this하고 얘의 부모를 먼저 찾는다고요. parent 바로 위에 직속 부모는 안에 아무것도 안 쓰면 이렇게 하면 바로 직속 부모를 선택을 하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다시 자식 요소 중에 누굴 찾는 거야? 라벨을 찾는 거라고요. 그 라벨에다가 뭐 한다고요? add class 해서 뭘 추가하겠다고? 라벨의 탑이라는 클래스명을 추가하겠다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클릭한 그 요소의 위에 것만, 클릭을 하면 그 요소의 위에 것만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원료번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뭐가 바뀌어 있습니까? 이제 글씨가 올라가 있고 얘가 선이 바뀌어 있다고요. 이 녀석에 선이 바뀌어 있다고요. 자, 우리가 클릭을 하면 인풋을 클릭하면 인풋 자체에는 뭐가 자동으로 걸리냐면 포커스가 자동으로 걸립니다. 그러면 CSS에서 인풋에 포커스가 걸려 있으면 이 선의 스타일을 잡아주면 된다고요. 선의 스타일이 바뀌는 과정도 트랜지션을 걸 거니까 가볼까요? CSS에 가서 인풋에 포커스가 걸리면 아까 한 거 있죠? 인풋에 포커스가 걸리면 해서 보도의 컬러, 보도의 두께를 바꾸겠다고요. 보도가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보도의 바텀에서 크기만 바꿀 거니까 width 4픽셀, 보도의 컬러를 바꿀 거예요. 보도의 컬러 해서 이 바뀌는 과정도 보여줘 라고 해서 0.5초 그러면 선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게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가 아까 폼을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편하게 빠르게 입력을 할 수 있는 디자인도 소개를 했고 그걸 직접 구현을 했다고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